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켄 키지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미국 작가 켄 키지는 1935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전에 정신병원의 야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과 교류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 그의 경험이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에 잘 드러납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그의 첫 소설인데요.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다지죠. 켄 키지의 작품들은 반항과 개인주의를 주제로 하고 있어 196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한 반문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62년에 발표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켄 키지의 데뷔작이자 출세작입니다. 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었고 1963년에 작가에게 퓰리처상을 안긴 소설이죠. 작가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생생한 내용들이 담겨있어 흥미를 끕니다. 1975년에 영화화되어 아카데미 시상식 5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죠. 틀에 박힌 사회와 권위에 대한 비판, 풍자를 담고 있어 시대를 불문하고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브롬든이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곳은 레치드라는 수간호사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죠. 어느 날 이곳에 맥머피라는 환자가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체스윅, 빌리 등의 환자도 등장하죠.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브롬드는 미국 원주민 추장인 아버지와 백인 녀석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지내고 있는 정신병원은 상당히 규율이 강한 곳으로 레치드라는 이름의 수간호사가 완전히 병원과 환자들을 장악하고 있었죠. 이 병원이 얼마나 환자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병원의 규율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환자가 있으면 전기치료라는 명목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뇌 전두엽, 절제술을 가해서 사람을 완전히 식물인간화하여 병원의 통제 하에 두는 등 비인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가 하면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낌새가 있으면 뿌연 인공안개를 틀어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환자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건장한 흑인들이 보조로 고용되어 있었고 이들은 레치드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에 맥머피란 남자가 새로운 환자로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맥머피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입원하는 일반적인 환자들과 달리 등장부터 에너지가 넘쳤고 이후로도 브롬든을 비롯한 기존의 환자들에게 남다른 부침성을 보이죠. 그는 그동안 환자들이 별 생각 없이 따르던 병원의 규칙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이런 그의 행동은 레치드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맥머피는 동료 환자들에게 대놓고 레치드의 기세를 꺾어놓겠다고 공언했고 브롬든을 비롯한 환자들은 두 사람의 기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맥머피는 병원에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제어반을 들 수 있다며 내기를 제안하고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들어보려고 하죠. 물론 이는 한 사람의 힘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맥머피는 일부러 환자들이 무기력함에 자극을 주고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환자들의 환심을 산 그는 환자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카드놀이를 할 공간을 얻어내는가 하면 야구 중계를 보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면서 맥머피는 무력한 환자들에게 자극을 주면서 자신들의 내면의 욕구에 눈을 뜨게 하고 자신과 함께 행동에 나서도록 만듭니다. 한편 레치들은 이런 맥머피를 길들이기 위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모두 무의로 돌아갈 뿐이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환자들도 점차 각성하기 시작하고 체스윅이라는 환자는 병원에 담배를 압수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합니다. 체스윅은 맥머피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맥머피는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레치드와 대립각을 계속 세워서는 곤란하다고 여기고 돕지 않습니다. 결국 체스윅은 맥머피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품었고 얼마 후에 치료 목적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고 말죠. 이 사건 이후에 병원의 통제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된 맥머피는 다시금 병원의 권력에 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의사에게 건의해서 레치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내죠. 맥머피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듣지 못하는 척 해왔던 브롬든의 비밀을 간파하고 그에게 말을 걸어 함께 바다 낚시를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거구의 브롬든에게 그가 엄청난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병원 권력에 쉽게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마침내 맥머피와 브롬든, 환자 일행은 바다 낚시를 다녀오고 거기서 맥머피는 캔디란 매춘부를 리네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녀는 빌리라는 환자와 눈이 맞았고 맥머피는 나중에 캔디를 병원으로 초대해 빌리와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바다 낚시를 끝내고 돌아온 환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레치드는 환자들을 더욱 강압적으로 대하고 이로 인해 맥머피와 브롬든이 흑인 보조원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 사건으로 맥머피와 브롬든은 악명 높은 전기 충격 요법을 당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되죠. 얼마 후에 캔디와 그녀의 친구 샌디가 함께 병원에 찾아오고 맥머피 등은 이들을 몰래 병원에 들이고는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계획대로라면 아침이 되기 전에 캔디와 샌디를 보냈어야 했지만 모두가 때를 놓쳤고 결국 레치드에게 발각되고 말죠. 그녀는 빌리의 죄책감을 자극해 그를 비난하고 이로 인해 빌리는 면담을 위해 들어가는 의사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레치드는 빌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맥머피에게 돌리며 비난하고 격분한 맥머피는 레치드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다가 붙잡히고 말죠. 결국 맥머피는 전두엽 절제술을 당하고 병원으로 되돌아오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무기력한 모습으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브롬든은 맥머피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질식사시킨 후에 제어반을 틀어 문을 부순 후에 병원에서 탈출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이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으로 점철되어 있는 작품으로 그 상징성이 난해하거나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가 켄 키지는 환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마저 완벽하게 통제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통제하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배경이 되는 정신병원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간호사인 레치드는 국가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층으로 볼 수 있죠. 아마도 애시당초 병원에서 만들어낸 많은 규율들은 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레치드는 병원의 규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왜곡된 상황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들은 사람의 기력을 약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명령을 따르고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살게 만든다고요.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레치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인데 실제 국가 권력이 왜곡되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잘 구현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규제는 원래 좋은 의도로 설계된 것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치드를 도와 환자들을 억압하는 흑인 보조원들은 국가 권력에 부역하는 정부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레치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나중에는 맥머피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을 탄압하기도 하는 권력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레치드와 병원 규율에 대놓고 저항하는 맥머피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선각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우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브롬든은 왜 맥머피를 살해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상 맥머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병원의 규율에 도전하죠. 등장과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기계나 영혼 없는 유기체가 아닌 인격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는 없었던, 맥머피가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없었던 탁 트인 들판의 먼지와 흙냄새, 땀과 노동의 냄새가 난다. 그는 자신이 인격 체험을 표현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의욕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환자들을 자극하며 자유에 대한 열망을 되살려보려고 합니다. 맥머피가 택한 방법은 직접적으로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의욕을 되찾게 만드는 영리함을 보입니다. 처음에 브롬드는 병원 권력에 저항하고 자신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그에게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죠. 그는 우리를 안개 밖으로 발각되기 쉬운 탁 트인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계속 애를 쓴다. 라는 문장이 브롬든의 심리를 잘 표현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맥머피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브롬든이야말로 맥머피의 저항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브롬든이 맥머피조차도 들지 못했던 제어반을 들어 올리는 모습은 그가 각성 후에 더욱더 강한 저항 정신으로 무장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두 사람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브롬든이 전두엽 절제를 당한 맥머피를 살해하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가 맥머피를 살해한 이유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된 채로 병원에 남아있는 맥머피가 병원 권력의 공고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맥머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브롬든으로서는
이렇게 되어버린 맥머피를 두고 볼 수는 없었고 결국 그를 살해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개인이 너무 큰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지나친 부담이며 고통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롬드는 왜 듣지 못한 척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맥머피라면 그의 행동을 주시하는 관찰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브롬든입니다. 브롬든에 대한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있는데 그는 10여 년을 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 기간 내내 듣지 못하는 척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맥머피에 의해 그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간파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 브롬든은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는 스스로 왜 듣지 못하는 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이유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귀머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었다. 애초에 내가 너무 어리석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었다. 브롬든에 대한 또 하나의 설정은 그가 인디언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이라는 설정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유색인종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 속에서 살아왔고 사회적으로 그는 무시당하는 포지션으로 존재해왔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듣지 못하는 척을 한 이유는 그를 무시해온 사회에 대한 반항 섞인 반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브롬든의 모습은 실제 사회에서 소수이고 약자라는 이유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시대에서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다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침묵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턴가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는지조차 잊어버리죠. 그 결과로 마치 10여 년을 듣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브롬든처럼 의례 무시당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척하는 브롬든을 통해서 독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